예, 안녕하세요. 이변에 있다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피해 학생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즉 학폭위에 참석해서 진술해야 할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의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이 피해 학생으로 학폭위에 참석해야 되는데 가서 어떤 진술을 해야 되나요? 위원님들이 어떤 질문을 하나요? 뭐 이런 문의를 많이 받는데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고자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예, 우선 들어가기 앞서 학교 폭력의 개념을 보게 되면 학교 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피해 학생에게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제가 학교 폭력의 의미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학교 폭력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피해 학생도 내가 학교 폭력에 어떤 거를 당했고 그거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뭔지 그거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주제인 피해 학생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즉 학폭에 참석해서 진술해야 할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경우 피해 학생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즉 학폭위에 참석해 피해 상황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뭐 저도 이제 위원으로 가서 보면은 피해 학생이 좀뭐 그 기억을 되살려서 진술하는 게 좀 부담된다고 하면서 이제 참석을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보다는 참석해가지고 피해 상황을 진술해주고 물론 힘들겠지만 피해 상황을 진술해주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상황 이런 거를 좀 얘기를 해주면 더 실감나고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이 어떻겠구나 얼마나 힘들었겠구나 이런 거를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될 수 있으면이 아니라 반드시 출석해서 좀 진술할 필요가 있다는 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주로 이제 질문하는 것들이 피해 학생에게 가해 학생과 뭐 어떻게 처음 알게 됐냐,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어떤 관계였냐, 그 다음에 가해 학생으로부터 받은 피해 내용에 대해서 뭐 가령 이제 폭행이면 당시에 어떻게 폭행을 당했냐, 왼손으로 폭행을 당했냐, 오른손으로 폭행을 당했냐, 주변에 누가 있었냐, 그거를 뭐 당시 어떤 상황에서 그 친구가 폭행을 했냐, 욕설을 한 게 있냐, 뭐 그 외에도 폭행을 당한 게 있냐, 뭐 이런 것들 이제 구체적으로 물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 폭력으로 인해 받은 피해, 뭐 가령 아까 폭행 상황을 상정해 본다면 이걸로 인해서 뭐 병원 간 적이 있냐, 진단서가 있냐, 아니면 뭐 정신적 뭐 심리 상담 받는 게 있냐, 정신과 진료 받는 게 있냐, 학교 생활은 어떻냐, 학교 생활하는데 지장은 없냐, 2차 가해는 없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해 학생으로부터 사과 받는지 여부, 이것도 뭐 가해 학생으로부터 사과 편지 받았냐, 아니면 사과 메시지를 받은 적이 있냐, 아니면 구두로 사과를 받은 적이 있냐, 뭐 그리고 이제 뭐 부모님한테도 뭐 상대편 뭐 가해 학생의 부모님이 연락이 오셔가지고 뭐 사과 메시지나 뭐 사과의 말을 한 적이 있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게 됩니다. 질문을 할 것인데 이때 피해 학생은 위 질문들에서 최대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해야 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특히 서로 의견이 대립하고 학교 폭력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피가해 관련 학생들의 진술의 신빙성으로 학교 폭력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피해 학생은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가해 학생의 학교 폭력을 입증할 수 있는 간접적인 자료, 그 다음에 의견서 등을 제출하는 것 외에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즉 학폭위에 할 진술에 대해서 잘 준비해야 됩니다. 즉, 뭐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물어보실 건데 이 디테일하게 물어보실 거를 미리 준비를 하고 뭐 연습이 필요하다면 연습을 해 가지고 가야 됩니다. 왜냐면 내가 피해받은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술을 못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즉 학폭위에 출석해 피해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하며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야 원하는 결과 얻을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특히 학교교육청은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는데 제한이 있습니다. 즉 뭐 수사기관 같은 경우는 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자료를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거나 뭐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 이 학교나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나 교육지원청에서 모든 자료를 수집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피해 학생은 학교 폭력과 관련된 자료 등을 좀 적극적으로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변호사님의 좀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게, 비록 피해 학생이지만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게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피해 학생이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학교나 교육지원청에서 모든 걸 다 해주겠지, 아닙니다. 모든 걸 다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주시는 거고, 그 범위를 넘어서 가게 되면은 해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피해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가해 학생의 학교 폭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그런 거를 확보해가지고 제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피해받은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입증 자료나 이런 거를 제출하고, 의견서도 준비하고, 뭐 그 다음에 가서 진술할 것도 준비하고, 뭐 이런 것 저런 것 준비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혼자서 대응하는 데는 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고,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으실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 대한변협에서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로 인정하고 있는 변호사님이신지, 두 번째, 그 현재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 요건 충족하시는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사건을 진행하는 게 아무래도 유리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에 있다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